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습을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후반부에 배열을 함수의 인자로 넣으면 참조자로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그 참조자는 주소가 날아가기 때문에 실행되는 함수에서 그 배열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다음과 같은 예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sum ARR 같은 함수가 만들어져 있고, 이거는 인테저를 반환을 하는 것이고, 인자 파라미터 첫 번째는 B, 요 친구를 합쳐서 어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친구를 합쳐서 어레이, 요 두 개를 합쳐서 어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테저 B 뒤에 중괄호 열고 닫고, 이 친구가 어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친구가 여기에 B에 전달이 됩니다. A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가 B에 똑같은 주소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B에서 첫 번째 것을 달라고 하면 여기서 가리키는 첫 번째 거가 똑같이 사용이 되니까 여기서 작업을 한 결과가 여기에 반영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얘는 함수의 파라미터의 인자로 A를 B로 전달시키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그래서 이 B는 A의 함수 어레이를 받아서 그대로 서메이션을 하는 로직이 실행되어 있습니다. 변화는 시키지 않습니다. A의 어레이의 값을 변화는 시키지 않고 그냥 읽기만 하고 있습니다. 읽기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어레이를 읽어서 자료를 합산하는 로직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 이 슬라이드의 로직은 빨간 줄 뭐가 돼 있죠? 빨간 줄 B의 첫 번째 엘리멘트를 20으로 바꿨습니다. 다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에 있는 3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20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B, 요 친구가 어레이 변수 B를 받아들이겠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 A가 B에 전달이 되고 A가 가지고 있는 주소가 B에 전달이 되어서 B에서부터 첫 번째로 접근, 액세스 할 수 있는 것의 위치의 값을 20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이 친구가 20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그 후반부에 했던 가장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였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을게요. 질문 없으신가요? 다 이해 가능하신가요? 진짜로? 진짜로? 해보시면 아시겠죠? 해보시면 아실 텐데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 자, 다음 챕터에 나오게 되겠지만 B의 꺽쇠 열고 닫고 이거를 다르게 쓰면은 int 별표 포인트하고 같습니다. 이거하고 int 포인트하고 같습니다. 저희들 파일 포인터는 배웠습니다. 파일 포인터하고 같은데 인테저 B 열고 닫고 요게 인테저 포인터 별하고 같습니다. 나중에 다음 챕터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최대값을 찾는 함수를 만들어 보십시오. 최대값을 찾는 함수를 만들어 보십시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일을 하는 로직이죠? 이 로직은 뭐죠? 배열을 선언하고 필요한 정수를 선언했습니다. 이 로직은 뭐죠? 이 로직을 말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0에서 99까지의
랜덤 정수를 여기에 어사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100개까지. 자, 그런 다음에 이 함수는 여기에 어레이 그러면 요 f 데이터라는 변수에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친구는 100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로직이 수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 로직은 이제 첫 번째 거는 fmax를 0번째 가장 첫 번째 엘리멘트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엘리멘트에서 비교를 해서 i번째 엘리멘트의 값이 그 전에 fmax보다 어떻게 되면 크면 fmax를 바꾸죠. 그러니까 이 로직이 이 전체 f 데이터의 최대값을 찾는 로직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최대값을 찾는 함수라는 것이 전달이 되나요? 여기서 n은 뭡니까? 두 번째 파라미터 n은 뭡니까? n은 100인데 뜻 몇 개까지 내에서 최대값을 찾을 건지를 정해주는 겁니다. 이 n이 여기에 데이터 어레이의 사이즈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여기 100이 됐는데 요거 100보다 여기에 작아야 될 겁니다. 같거나 작아야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전달이 됐나요? 여기 200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 쓰면은 에러가 납니다. 세그멘테이션 에러 나서 작동이 안 될 겁니다. 이게 50이면 작동이 될 겁니다. 50개 이내까지의 최대값을 찾아서 판단하게 될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네. 다음 프로그램의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프린트 여기까지는 아까 전에 했던 것과 같은 겁니다. 데이터를 10개 선언을 하고 10개를 0에서 99까지의 랜덤 넘버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프린트 데이터는 보이드 프린트 함수이고 보이드는 반환값이 없는 거죠. 반환값이 없이 이것만 실행하고 끝나는 겁니다. 리턴이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겁니다. 자, p 데이터 어레이를 받아서 인티저 10개를 찾아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서 프린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n 개수만큼 이 어레이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런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modify 한번 변형을 시키는 함수를 다시 호출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친구는 무슨 작업을 하죠? n개의 엘리멘트에 대해서 값을 1로 바꾸죠. 그러면 이 친구가 바뀌면은 여기에 있는 값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111111이 지키게 될 겁니다. 1111 무슨 말씀이 전달이 됐나요? 네. 혹시 질문 있으면 자, 이런 그 어레이를 사용하시면은 그 공학적인 문제를 많이 풀 수 있습니다. 그 통계, 평균, 표준 편차, 분산, 중간값,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죠? 그 다음에 중앙값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나요? 중앙값이 뭐죠? 미디언. 어떻게 하죠? 자료가 10개 있으면은 어떻게 하죠?
1, 7, 10 이렇게 돼 있으면 중앙값은 1, 7, 10 중앙값은 7이죠. 그러니까 순서를 매겨서 가운데의 순서에 있는 친구입니다. 순서를 매겨서 가운데 순서에 있는 값. 근데 자료가 만약에 짝수개면 1, 2, 3, 4면 2하고 3에 평균을 내서 반환을 시키면 됩니다. 홀수개면 가장 가운데 있는 랭크 순위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중앙값 분산. 분산 아시나요? 분산. 평균에서 얼마나 제곱만큼 떨어져 있는 값의 평균, 그리고 그것을 스퀘어 루트를 시키면 표준변차. 이런 것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대값, 이거는 했던 거니까 넘어가고, 최소값, 이것도 이제 최소일 때 더 작으면은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더 작으면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난번 했던 복습이고 넘어가고, 이제 평균. 평균은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건 뭐죠? 평균 중에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해서 x가 이제 어레이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x가 변수, 요 x가 이제 변수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레이 변수, 인티저 n개만큼 받아서 이제 전체 개수만큼 더하면 되는 거죠. 전체 개수만큼 더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첫 번째, 0번째 해당하는 것을 여기다가 넣어 놓고 초기화를 시키고 첫 번째부터 n-1개까지 스트릭트하게 다 더했죠. 그러니까 0에서 n-1개까지 다 커버가 됐죠. 이해가 되시나요? 0에서부터 n-1 엘리멘트까지 다 합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전달이 되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합을 이 n개로 나누어서 반환시키면 평균이 되는 겁니다. 평균. 자, 평균 만드는 함수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미디언, 중앙값. 예를 들어서 이렇게 5개짜리 있으면은 7, 9, 15, 27, 29 이렇게 5개짜리 있으면은 중앙값은 뭐죠? 지금 요거 15, 그 다음에 이 친구는 3, 6, 7, 9 중앙값은 6하고 7의 중앙값. 자, 지금 이 두 개 특징이 뭐죠? 둘 다 공통점은 크기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렬이 되어 있을 때는 쉽게 이 친구 요 두 개 찾아내면 되겠죠. 정렬이 안 되어 있으면 정렬을 먼저 시켜야 되는 겁니다. 정렬이 안 되어 있으면 정렬을 먼저 시켜야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미디언. 자, 지금 x는 정렬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 로직입니다. 정렬되어 있는 어레이 변수, 더블 어레이, 더블을 어레이로 가지고 있는 변수 x를 받아서 n개만큼에 해당하는 거. 자, 플로어는 어떻게 되는 함수죠? 반올림이 아니고 소수점을 내려서 정수 부분만 잘라내는 로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n이 5였으면은 5 나누기 2 하면은 2.5에 여기 k가 이제 2가 들어가겠네요. 2가 들어가겠네요. 2. n이 5였으면 여기에 2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그렇지. 자, 이 얘기는 뭐죠? 요 얘기는 n이 뭐라는 얘기죠? 홀수이면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 아니면, 그러니까 홀수이면 2 엘리멘트, 이게 0 엘리멘트죠. 1 엘리멘트죠. 이게 2 엘리멘트죠. 그래서 두 번째 엘리멘트의 값을 반환시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짝수이면 4를 2로 나누면 K가 2가 들어가겠죠. n이 4였으면. 그러면 1, 0, 1, 2 두 번째 거하고 첫 번째 거의 평균을 반환시키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하고 첫 번째 거의 평균을 반환시키면 될 겁니다. 자, 미디언 계산하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질문? 플로어는 어떤 함수다? 뒤에 있는 소수점을 버려서 정수만 취하는 함수. 밑으로 내리는 겁니다. 크기에서 밑으로 내리는 거. 그래서 짝수이냐 홀수이냐에 따라서 요 로직을 만들 수 있겠죠. 홀수이면 중간에 거 하나를 취하고 짝수이면 두 개를 취해서 평균을 계산하고, 이거 하실 때 항상 값을 몇 개를 넣어 보십시오. n이 4일 때 k는 2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두 번째 인덱스 위치하고 첫 번째 인덱스 두 개를 더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k-1, k를 두 개 더해서 인덱스를 합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습니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분산은 각 데이터에서, 이건 뭐죠? 평균을 빼서, 이건 뭐죠? 제곱해서 몇 개 더하죠? 몇 개 더하죠? n개 더하는데 왜 n-1로 나눌까요? 자, 이 분산의 예측 공식이 가장 좋은, 평균적으로 분산에 가장 근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통계 시간에 증명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좋게 되도록 이 μs를 좀 전에 평균으로 사용하시면은 요 분산의 예측 계산값이 분산의 평균적으로 가장 가까이 가기 때문에 n-1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공식은 그대로 받아와서 쓰신다고 하고, 베리언스 계산 똑같이 더블 어레이 x 변수 받아오고 몇 개인지, 그리고 평균, 이거는 좀 전에 만든 함수 있죠? 좀 전에 만든 함수, 이 함수, 그 함수를 이용하시면 편하게 할 수 있겠죠? 평균, 요 친구 가져와서 그 친구를 빼서 제곱, 요 공식이 여기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요 공식이 요 파워 이 친구를 제곱해 주세요. 계속 계산하는 공식이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일단 이해를 읽어서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하실 때 여러분들이 긁어서 첨부 C 파일로 만드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보면 이게 어떤 로직인지 이해를 하실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이거를 가져와서 소스 파일에 추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구현할 필요 없이 새로 사용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이런 것들을 만드실 줄도 알아야 되고, 자, 그게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스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계산. 표준 편차는 어떻게 계산하죠? 표준 편차, 분산을 스퀘어 루트 시키면 되죠. 그래서 이 분산, 이 공식에 나온 결과를 sqrt를 시키면 될 겁니다. sqrt 괄호 열고 닫고 분산 스퀘어 루트에 넣으시면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요거는 이 지금 했던 것들에 대한 그 테스트인데 한번 해볼게요. stat calculation.c. 자, 그런데 이거는 0.1 0.1 여기에 대한 그 값들이 들어있는 텍스트 파일입니다. 텍스트 파일. 이 텍스트 파일에서 자료를 읽어서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평균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로직이 되겠습니다. 자, 크로싱은 얼마나 플러스 마이너스가 0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지에 대한 카운트가 되겠습니다. 카운트, 얼마나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지에 대한 카운트. 자, 빌드, 그 다음에 실행. 자, 좀 전에 봤던 이 텍스트 파일, 이 친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평균은 0.00 어쩌고 저쩌고, 표준 편차는 이렇고, 분산은 이렇고, 파워, 평균, 그리고 평균 매그니튜드,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몇 번 바뀌는지 124번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보를 쉽게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중에 요거 한번 볼게요. 지로 크로싱, 평균 표준 편차, 이거는 다 했던 거고, 여기 크로싱 함수 보겠습니다. 크로싱 함수는 어레이, 이 친구는 여기 더블 어레이로 선언된 어레이 변수입니다. 이 친구를 여기에 몇 개까지 사용할 건지를 넣어서 크로싱 가보시면은 변수 x로 받았죠. 받아서 0에서부터 n-1개까지가 아니라 n-2개까지, 여기는 스트릭트하게 갖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를 빼고 마지막 하나를 빼고 대신 k하고 k 플러스 1번째에 곱한 것이 0보다 작으면은 이 두 개의 부호가 0을 중심으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그때의 카운트를 증가시켜서 카운트의 개수를 반환시켜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레이에서 부호가 몇 번 바뀌었는지 카운트를 할 수 있겠죠. 전달이 됐나요? 자, 이거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미디언 계산할 때 변수들이 정렬되어 있다고 가정했죠. 정렬하는 로직에 대해서 간단한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하는 로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간단한 정렬하는 로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블 소팅, 그리고 인설트 소팅, 이런 것들 간단한 로직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죠. 지금 6, 3, 1, 9, 7, 2 이게 정렬이 안 돼 있죠.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거는 뭐죠? 1.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찾아가지고 첫 번째 여기에 위치를 바꾸어서 둡니다. 첫 번째 스텝.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제일 작은 거가 결정이 됐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면 될 겁니다.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거는 빨간색 2. 그래서 2하고 여기 3에 있던 위치하고 바꿔주고, 그러면 이 두 개는 정렬이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 6, 9, 7, 3. 이 중에 제일 작은 거 3. 그래서 9, 7, 6. 같은 식으로. 이제 6이 제일 작기 때문에 6하고 9를 바꿔주고 7하고 9가 남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중에 제일 작은 거는 7. 그러면 끝. 자, 그러면 보자. 이게 길이가 몇이었죠? 이게 6. 몇 차례 일어났죠?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이게 5차례 일어났습니다. 5차례. 마지막 한 개가 남으면은 그게 바로 가장 마지막 위치에 갈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됐나요? 자, 요 로직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연습 삼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ion Sort가 되겠습니다. Selection Sort. 첫 번째 방법, 함수를 쓰지 않고 그대로 요 로직을 요 머리에 돌아갔던 요거를 이제 옮긴 겁니다. 자, 했던 대로 더블 어레이 변수 x를 선언을 했습니다. 함수 파라미터로 받아오고 몇 개 할 건지, 그리고 필요한 변수를 인테저 더블 만들어 놓고 0에서부터 n-2개까지 스트릭트하게. 이렇게 하면 몇 번 돌아가죠? n-1번. 자, 6개니까 여기 5번 돌아갔죠? 그거에 대한 변수가 k가 되겠습니다. k n-1번 요 로직이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k를 이제 m으로 잠시 옮겨 놓고, 이제 m k가 0이 들어가고, 이제 j는 1부터 시작해서 n-1개까지, 그러니까 전체 나머지 전부 다에 대해서 xm, 요 친구는 여기에 m 임시로 정해진 값이 대비해서 이 친구가 더 크면 m의 위치를 이걸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로직이 돌아가면은 m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제일 작은 값의 인덱스, 배열에서의 위치, 인덱스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작은 친구들의 인덱스가 들어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친구 하는 일은, 이 친구가 하는 일은, 파란 색깔 요 친구가 하는 일은 이거하고 6을 바꿔주는 역할. 1하고 6을 바꿔주는 역할. 1 제일 작은 거 찾았죠? 위치는 두 번째 있는 거. 두 번째 있는 거하고 첫 번째 있는 친구를 바꿔주는 역할. 1을 첫 번째 0 위치로 보내고 6을 두 번째 위치 2 위치에 보내는 거. 자, 가장 찾은 최소 값을 잠시만요. K K하고, 그렇죠. K하고 M의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K하고 M의 위치를 바꾸는 위치의 값을 바꾸는 겁니다. K 위치의 값과 M의 위치의 값을 바꾸는 로직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K 위치의 값과 M 위치의 값을 바꾸는 로직이 이 로직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이해가 됐습니까? 바로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배웠던 것처럼 템프에 옮겨놓고 그 두 개 값을 바꾼 겁니다. 자, 이 M은 여기서 M은 가장 K개 중에 가장 작은 값을 가지고 있는 위치가 여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인덱스 위치가 M에 여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친구를 계속 저희들이 가장 작은 것의 위치를 찾아내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 친구를 바꾸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친구를 find minimum position x의 어레이에서 n개 중에 k부터 시작해서 가장 작은 것의 위치를 찾아주는 로직을 여기에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요것을 함수로 또 swap x 어레이에서 k번째 위치의 값과 n번의 위치 값을 바꾸는 함수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find min position은 이 개수개만큼 요 위치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작은 것의 위치를 알려주는 함수를 여기에 똑같이 요 함수를 여기에 넣어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게 K가 처음에는 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 2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그 위치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의 값의 위치를 찾아서 그 K하고 가장 작게 나온 그 위치의 값을 바꾸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든 그 로직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swap은 어레이를 받아서 그 위치에 대한 값을 템퍼러리하게 넣고 그 두 개 값을 바꾸고, 이렇게 되면 이 어레이에 해당하는 위치의 값이 반영이 되어서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위치에 해당하는 두 개의 값이 변환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개 함수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로직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이 지금 머리에 그리신 이 로직을 이렇게 쓰시면 잘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이거를 함수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이거는 selection sort에 대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예제.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자, 그 다음에 배열을 뒤집는 예제. 주어진 배열을 순서를 뒤집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죠? swap 함수를 만들었으면 두 개의 위치가
작을 동안에 이 친구는 계속 증가시키고 이 친구는 감소시켜서 두 개의 위치가 이게 밑에 있는 동안에는 스왑을 계속 시키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 이 친구 스왑 시키고 이 친구하고 이 친구 스왑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친구하고 이 친구 스왑 시키고 여기서 그만. 이렇게 하면 지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자, i를 밑에서부터 증가시키고 j를 위에서부터 낮추어서 i하고 j가 낮은 동안에 계속 스왑을 시키면 될 겁니다. i의 위치의 값과 j 위치의 값을 이 어레이에 해당하는 값을 바꾸도록 실행을 시키면 될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배열 뒤집는 것도 예제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찾아내는 로직. 어떤 배열에 어떤 값이 있는지를 찾아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 3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찾아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어레이를 0번째부터 n-1까지 순차적으로 쭉 찾을 수 있겠죠. 그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렇게 찾는다는 얘기는 그 데이터 어레이가 정렬이 안 돼 있을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n개를 쭉 찾아서 정렬이 안 돼 있으면은 순차적으로 쭉 찾아가지고 찾고자 하는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끝까지 찾아내는 로직을 만들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경우. 이해가 되시나요?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값이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그 어레이에 0번째부터 n-1개까지 다 찾아서 그 값이랑 같은지 비교하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방법. 이렇게 하면 어떤 단점이 있죠? 단점. 처음부터 끝까지 찾아야 되니까 매번 n번 찾아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매번 평균적으로 2분의 n번만큼 계속 찾아야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매번 평균 2분의 n만큼, 그러니까 중간에서 멈춘다고 생각을 하고 n에 비례하게 매번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로직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계속 찾는 그 어레이를 정렬을 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렬을 해 놓으면은 처음부터 찾아 나가다가 찾고자 하는 값의 범위가 벗어나면은 더 이상 안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찾을 거면 정렬을 한번 하면 되고, 계속 찾을 필요가 없으면은 이것처럼 순차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찾아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정렬을 할 때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전 실렉션 소트 보셨죠? 그걸 한번 돌리면은 그 어레이가 정렬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한번 정렬시키는데 비용은 지불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좀 더 빨리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됐나요? 네. 자, 더 좋은 방법, 바이너리 서치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렬이 돼 있으면 바이너리 서치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 2, 4, 7, 13, 20 이렇게 정렬이 된 경우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5 있는지 찾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1이 5하고 같으냐? 2가 5하고 같으냐? 4가 5하고 같으냐? 7이 5하고 같으냐 물어봐서 7이 5보다 크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는 안 찾아도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이거 말하는 겁니다. 리니어하게 처음부터 서치를 하는데 비교되는 값이 넘어가 버리면 거기서 멈추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 바이너리 서치는
이건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자,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5면은 자, 1 비교하죠. 1하고 5하고 비교하면 어떤 게 더 크죠? 5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하고 5하고 비교하면 20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중에 중간값 4하고 7 중간값을 계산하면은 5.5 그러니까 5.5가 5보다 그런데 여기서 중간값 할 때 평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7 계산했다고 합시다. 7 이 7 해당하는 이 값이 5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큽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 사이에 반씩 잘라서 자, 그 다음에 1하고 7 사이에 또 중간값을 중간 위치에 있는 어레이 값을 찾아서 4하고 5하고 비교하면 4가 더 작고 5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식 쪽에서 계속 이 5의 위치를 좁혀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반식 쪽에서 5의 위치를 찾아 나갈 수 있는 로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어렵지는 않은데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우리들이 연습하려고 하는 거는 요거 두 개를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렬이 안 돼 있는 친구 같으면은 이 어레이에서 n개만큼의 범위 중에 이 값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자, 그러면 했던 패턴대로 0에서부터 n개 여기서는 등호 없이 그러니까 n-1개에 대해서 검색하겠다는 얘기죠. 그 값이 같은지를 보고 같은 게 있으면은 그때 뭐죠 이거? i 포지션 인덱스를 반환시켜 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정렬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정렬이 되어 있는 경우 이 개수만큼 이 값을 찾는 로직인데 자, 똑같이 0에서부터 n개까지 움직이고 값이 똑같은 게 찾아지면은 반환을 하는데 그런데 이 친구 값이 찾는 값보다 더 크면 그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거죠. 정렬이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돼 있다고 치면 비켜나가 버린 경우가 될 겁니다. 더 이상 이 값은 이 i 인덱스 이후부터 존재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브레이크해서 -1 브레이크 하면 여기 포문을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1이 리턴이 되면 이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1이 나오면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